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도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왜? 병원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 문정현 원장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치료가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별로 차도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치료할 때는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치료를 중단하기만 하면 바로 다시 여드름이 올라와서 참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열심히 여드름 치료를 받아도 내 여드름은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정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여드름이 좋아지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이 8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도 쉽사리 좋아지기 어렵겠죠. 얼굴에 뾰루지만 올라오면 다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드름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낭염이거나 주사 피부염이거나 접촉 피부염, 입주위 피부염 등 다른 질환인 경우들이 있죠. 또한 여드름과 다른 질환이 섞여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분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조차도 이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 무의미한 치료만 계속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피부 질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 각각을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이 적절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드름이 아닙니다. 이 여드름은 근본적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이 타입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이 여드름을 크게 이 피지 과다에 의한 여드름과 민감성 여드름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드름은 이 피지 과다에 의한 여드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지를 제거하거나 피지를 줄여주는 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압출이나 스케일링, PDT와 같은 피부과 치료들 말이죠. 하지만 이 민감성 여드름은 좀 다릅니다. 피부 장벽이 파괴돼서 지속적인 피부 자극으로 인해 그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피지가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 피지를 없애겠다고 스케일링과 같은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이 피부 장벽이 더 파괴되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인 여드름으로 나타나는 여드름은 이 민감성 여드름인 경우가 참 많죠. 계속 이 병원에서 압출이나 스케일링을 받고 있는데 이 여드름이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여드름은 어떤 타입일까요? 여드름의 심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뾰루지 형태로 한두 개 정도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얼굴 전체를 뒤엎을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죠. 여드름의 중증도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모두에게 동일한 획일화된 치료를 진행하면 과연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드름의 중증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본다면 이 각각의 단계에 걸맞는 치료가 존재하겠죠. 이 1단계 중증도에서는 1단계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또 5단계 중증도에서는 5단계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여드름 중증도에 맞는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 미스일 수도 있고 또 치료받는 사람이 어떤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여드름 중증도에 맞춘 치료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여드름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을까요? 꼭 하루아침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한 달 만에 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라면 이 세상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없겠죠.
여드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치료해야 합니다. 자, 치료를 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진다고 결코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닙니다. 자, 현재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발과 악화 예방을 위해서 조금씩 피부를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중학생 때 눈앞에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요. 여드름 치료를 며칠 받았다가 조금 좋아지면 중단하고 또 올라오면 또 치료하고 또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지 마시고 여드름 전문가에게 꾸준하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해야 1년 뒤에, 2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내 피부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혹 여드름을 약으로만 치료하려 한다거나 혹은 피부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홈케어나 피부 관리 샵 관리만으로 치료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렇게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드름에는 다양한 병인이 관여하고 중증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여드름 상태에 따라 그에 걸맞는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만약 올바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여드름이 좋아지다 말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치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드름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드름 전문가의 의견을 꼭 참고하도록 하세요. 성인 여드름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화장품 사용, 흡연과 음주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성인 여드름을 조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활 습관만 교정해도 사실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을 그대로 놔둔 채로 피부과 치료에만 의존한다면 치료 반응도 떨어지고 치료의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를 끝내고 나서도 여드름이 재발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따라서 저는 이 진료실에서 여드름 환자분들을 볼 때도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을 유심히 파악을 하고 교정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제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나 치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이 치료 기간이나 치료 비용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교정을 하면서 피부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데 기대보다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빨리 중단한다거나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여드름이 좋아지기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 여드름 치료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계열의 약제는 치료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4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한 만큼 빠르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바로 치료를 변경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치료를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초기에는 명현현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드름뿐만 아니라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도 같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여드름보다도 자국이나 흉터가 더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이 자국과 흉터 치료를 먼저 받기도 하는데요. 이건 좋은 치료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는 이 여드름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자국이나 흉터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여드름이 남아있으면 또 다른 자국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얼굴이 깨끗해져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드름이 다시 올라와서 치료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가 다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얼굴이 깨끗해지고 싶다면 항상 최우선적으로 여드름 치료를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국과 흉터를 꼭 치료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치료와 더불어서 이 여드름 치료를 꼭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아도 이 여드름이 잘 좋아지지 않는 이유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여드름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여드름 전문가의 올바른 치료가 잘 어우러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